내년부터는 연방 세금을 $50,000 이상 체납하면 여권 발급이나 갱신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5월 창단된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미 전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내년도 오바마 케어 플랜에 가입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집 앞 우편물을 노리는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공항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체납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강경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방 세금을 $50,000 이상 체납하면 여권 발급이나 갱신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50,000 이상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급과 갱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긴 고속도로 안전 예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밀린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국세청과 재무부, 국무부가 세금 체납자의 여권을 압수한 뒤 말소시키거나 신규 발급과 갱신 금지 등에 대한 조치를 공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0,000라는 금액에는 체납 세금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각종 벌금과 이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구분 없이 연방 세금으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모든 종류의 연방 세금을 체납한 경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앞으로 10년간 총 $3억 9,800만 달러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 제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창단된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주요 행사는 물론이고 연방 의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의 무대에 돌라 한국의 멋과 맵시를 뽐내고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모여 연습에 열심인데요.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테너플라이 중학교 어린이들의 합창 연습이 한창입니다. 아직은 밖에서 뛰어놀기가 더 어울릴 것 같은 아이들이지만 지휘자의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때로는 작게 또 때로는 크게 목소리를 모아봅니다. 지난 5월 노래를 통한 정체성 교육과 코리안 아메리칸 문화를 알리기 위해 창단된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은 짧은 기간 동안 크고 작은 공연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행사 무대에 올라 20여 명의 연방 의원들 앞에서 국가와 아리랑을 연주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 노래하고 뭐 이러는 건 많은데 아이들이 좀 그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자기 그 코리안 아메리칸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는 게 꼭 어떤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노래를 배우고 또 그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불러드리고 이러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8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 매주 토요일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뉴저지 한국학교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지휘하는 강희영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처음에는 2시간 연습을 힘들어했지만 몇 차례 공연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어린이들의 표정에서 자신감과 여유까지 느껴진다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노래를 중점으로 많이 배우고요. 한국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음악을 통해서 문화와 정서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익히고 배우고 또 이제 연주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다른 이제 멤버가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도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제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그런 문화 사절단 같은 합창단입니다. 하고 새로운 노래 배우면서 이제 많은 거를 배워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 전체 단체로 하는 게 재밌어요. 새해에는 더 많은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개최되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 초청돼 한국의 맵시를 뽐낼 예정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보험료냐 벌금이냐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올해 미 전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은 내년도 오바마 케어 플랜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현재까지 아무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는 내년 1월 31일까지 2016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가입과 변경 신청 접수 기간을 통해 새 보험 플랜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무보험자의 65%는 건강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대답은 27%로 나타났습니다. 무보험자들이 아직까지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46%가 월 보험료가 비싸다고 대답했고 13%는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이 크지 않다, 11%는 가입 승인을 받지 못했다, 9%는 무보험자 벌금 납부 비용보다 월 보험료가 비싸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편 2016년도 건강보험 플랜 가입과 변경 신청은 뉴욕주는 주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됩니다. 뉴저지는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집 앞 우편물을 노리는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각 가정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연말 쇼핑 기간 배송되는 우편물 절도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나 아파트 등지를 돌며 우편함이나 집 앞에 놓인 소포 등을 훔치는 절도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현관이나 눈에 띄는 곳에 우편물을 두지 말고 발신 우편물을 우편함에 두는 것도 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우정국 관계자는 매주 우편물 절도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신고가 급증한다고 밝히고 배송 당일 우편물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으로 물품을 직접 찾으러 갈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또는 직장으로 배송하거나 우체국 사소함 등을 렌트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지난해는 미 전국에서 약 2,200명이 우편물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우편물 절도 피해를 당하거나 절도범을 목격하는 경우 경찰이나 우정국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6-17학년도 연방 무료 학비 보조 신청서 접수도 새해 1월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올해 11학년 학생들은 특별히 3개월 앞당겨진 내년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2016-17학년도 연방 무료 학비 보조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7-18학년도를 위해 신청할 올해 11학년 학생들은 특별히 현행보다 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규정상 연방 무료 학자금 보조 신청 때 직전 연도에 세금 보고 서류를 포함한 재정 서류 제출이 요구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직전 연도가 아닌 2년 전 세금 보고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신청 규정은 현재 고등학교 11학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7-18학년도 분에 적용돼 내년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즉 2017-18학년도 학자금을 신청할 올해 11학년 학생들은 부모의 2015년 세금 보고 서류를 이용해 내년 10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GPA 2.0 이상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연방 무료 학비 보조의 연방 마감일은 4월이지만 지원하는 학교나 주에 따라 조금씩 마감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공무원들은 1년에 최대 6주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이제는 신생아의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2일 뉴욕시 공무원들이 1년에 최대 6주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처우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100%의 급여를 받고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시장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은 기존 휴가나 병가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12주까지 유급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연간 1,500만 달러의 예산을 마련하고 관련 장기 근속 직원의 휴가는 기존 연간 27일에서 25일로 줄이고 매니저급 직원의 급여를 동결할 방침입니다. 새 규정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고 신생아의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단 대상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2만여 명에 해당됩니다. 한편 뉴욕 주의회에는 가족의 간병이나 신생아 육아를 위해 최대 12주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공항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뉴욕 리버티 공항은 전국 조사 대상 대형 공항 31개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JD파워의 2015년 북미 공항 승객 만족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역에 있는 31개의 대형 공항 중 뉴저지 뉴욕 리버티 공항이 31위, 646점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은 30위, 655점,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은 25위, 697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에서 10월 한 번 이상 공항을 통한 입출국 경험이 있는 이용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평가는 1000점 만점으로 미국 내 대형 항공사 31개와 중형 항공사 33개 등 총 64개의 공항을 대상으로 터미널 시설과 공항 접근성, 체크인 편리성, 수화물 처리와 보안 시스템, 쇼핑 편리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은 791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64개 공항의 승객 만족도 평균 점수는 725점으로 지난 2010년 690점과 비교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인구는 지난 7월 기준 19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주별로 보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22일 2015년 7월 1일 기준 미 전국 및 주별 인구 집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뉴욕주 거주민은 1979만 5,791명으로 조사돼 전국 네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3,914만 4,8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2위는 텍사스 2,749만 9,114명, 플로리다는 2,027만 1,272명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가 1,285만 9,995명, 펜실베니아가 1,280만 2,503명, 오하이오 1,161만 3,42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뉴저지는 895만 8,013명으로 11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의 인구는 3억 2,141만 8,8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장난감에서 나오는 소음이 우리 아이들의 청력을 해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말 자녀들의 선물 구입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유아용 장난감들입니다. 고음의 멜로디부터 차량 경적음까지 계속 들으면 어른들도 귀가 먹먹해집니다. 아이들의 경우 이런 소리나는 장난감들을 오히려 귀에 더 가까이 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소음으로 인한 청력 상실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Conversation is 60 decibels, hitting 90, which is way above safe listening levels. 연방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경우 심각한 청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국 500만 명의 아이들이 소음으로 인한 청력 상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That's the thing about noise-induced hearing loss. It's gradual, and the parent and the child will not necessarily notice. 일반적으로 앰뷸런스나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90데시벨 수준으로 장난감 소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소음으로 인한 청각 손실을 줄이려면 소리나는 부분을 두꺼운 테이프 등으로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소음 측정기를 스마트폰 앱에서 다운로드받아 장난감을 구입하기 전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스템 전공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이 복원됩니다.
이미 세관단속국은 최근 OPT 연장 규정 개선안을 내년 1월쯤 공식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OPT 연장 기간은 기존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나고 전공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OPT 기간 12개월까지 합치면 총 3년간 학생 비자 상태로 OPT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15분쯤 7번 전철에서 폭행을 가한 아시안 여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7번 전철 퀸즈보로 플라자역에서 용의자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격분한 용의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해 피해자는 오른쪽 어깨가 탈구됐습니다. 용의자는 버논 블러바드, 잭슨 애비뉴역이나 헌터포인트역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외동포의 한국 거주자 판정 요건이 완화됩니다. 재외동포가 사업 목적이 아닌 사유로 일시 입국한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관광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일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과세 관련 분쟁이 줄어들 뿐더러 재외동포들의 모국 방문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버지니아주가 미국 내 25개 주의 총기 휴대 면허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상호 협약을 체결한 30개 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25개 주의 총기 휴대 허용 기준이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거래 전과자나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타주에서 총기를 구매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지만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